사람은 말이야, 나이를 먹는다고 자동으로 지혜로워지는 게 아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있다. 제대로 살아온 사람에게는 50세 이후부터 전혀 다른 인생의 계단이 열린다는 사실이다. 젊을 때는 몸이 고단하고 마음이 불안해서 하루 앞도 제대로 안 보인다. 일, 돈, 인간관계, 책임,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덮쳐오니 자기 얼굴에 무슨 표정이 박히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저 버티며 산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된다. 진짜 중요한 건 외모의 화려함이 아니라 태도에서 묻어나오는 한 끗의 차이라는 것을 나는 평생 사업을 하며 수많은 사람을 보았다. 성공하는 사람도, 부자가 되는 사람도, 운이 트이는 사람도 모두 공통점이 있었다. 그들은 나이가 들수록 얼굴이 단단해진다. 여기서 말하는 얼굴이란 단순한 미모가 아니라 정신이 비치는 창문, 그 사람의 태도와 품성을 담아내는 경영 보고서 같은 것이다. 그래서 오늘 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다. 나이 들수록 외모의 한 끗 차이가 왜 운명을 바꾸는가? 우리는 모두 어떤 순간부터 거울 속 얼굴을 책임져야 한다. 20대, 30대에는 성격이 얼굴을 지배한다. 그러나 40대 이후에는 얼굴이 성격을 지배하기 시작한다. 표정, 눈빛, 말투, 자세, 습관이 매일 누적되면서 결국 그 사람의 운명이 얼굴에 드러난다. 이것이 외모의 한 끗 차이가 인생을 바꾸는 이유다. 요즘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하루 평균 80번 넘게 켠다고 한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보는 것도 휴대폰, 깨어서 가장 먼저 보는 것도 휴대폰. 문제는 그 짧은 행동이 집중력을 깨고 기억력을 무너뜨리고 자존감을 깎아먹는다는 데 있다. 결국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 스트레스는 그대로 얼굴에 박힌다. 피부는 흐려지고 눈빛은 흐트러지고 입가는 무너지고 표정은 말라간다. 이 작은 파편들이 모여 나쁜 운을 부르는 얼굴을 만든다. 하지만 다행히도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다. 바꿀 수 있다. 나이 들수록 좋은 얼굴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은 미용이 아니라 경영의 문제다.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 어떤 생각을 반복하는가, 무엇을 얼굴에 허용하는가에 따라 10년 뒤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 나는 후배들에게 종종 이렇게 말한다. 네가 어떤 얼굴로 늙어갈지 궁금하거든. 오늘 하루 네 태도를 보라. 사람 사이의 갈등도 마찬가지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가 폭발하는 이유는 성격 때문이 아니다. 대부분은 시선의 높이가 다르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기준, 서로 다른 렌즈로 상대를 보니 부딪히는 것이다. 이것을 모르면 갈등이 늘고, 갈등이 늘면 얼굴은 더 피폐해지고 그 얼굴이 다시 나쁜 운을 불러온다. 반대로 이 원리를 이해하는 사람은 갈등을 크게 줄인다. 사람들의 호의를 얻고 도움을 얻고 결국 운도 들어온다. 부자들 얼굴이 왜 고요하고 단단한가? 그들은 이미 알고 있다. 운은 얼굴을 통해 드나든다는 것을. 눈빛이 어둡고 흐리면 일이 어긋난다. 언제나 분노가 차 있으면 기회가 도망간다. 입이 필요 이상으로 열려 있으면 재물이 새어나간다. 자세가 흐트러지면 귀의 균형이 무너지고 듣는 능력이 떨어지고 인간관계의 흐름이 막힌다. 이 모든 것이 사소해 보이지만 사업에서는 절대로 사소하지 않았다. 얼굴의 일밈의 변화가 때로는 10년의 운명을 갈라놓았다. 그러니 나이가 들수록 외모의 한 끗 차이를 무시하면 안 된다. 이것은 허영이 아니다. 삶을 경영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다. 얼굴은 당신의 삶이 매일 써내려가는 보고서다. 그 보고서가 흐려지면 사람도 떠나고 기회도 떠난다. 반대로 그 보고서가 또렷해지고 단단해지면 삶의 흐름 전체가 상승한다. 사람이 왜 나이 들수록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쉬워지는지 생각해 본 적 있는가? 젊을 때는 모든 변수가 자기 인생을 흔드는 것처럼 느껴진다. 직장의 변화, 사람들의 시선,
돈의 흐름, 작은 실수 하나까지도 크게 느껴진다. 그러나 50세를 지나면 관점이 달라진다. 인생의 경랑을 여러 번 건너온 사람만이 갖는 여유, 이것이 진짜 힘이다. 나는 이것을 경영자의 시야라고 부른다. 젊을 때는 수많은 고민과 갈등 속에서 내가 중심을 잃기 쉽다. 하지만 50 이후부터는 불필요한 것들이 하나둘씩 걸러지고 어떤 것이 진짜 중요한지 보인다. 이것은 시간이 주는 선물임과 동시에 태도가 쌓인 결과다. 인생의 파도를 몇 번 겪고 나면 작은 일이 더 이상 큰 문제가 아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스트레스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이유다. 그러나 단 하나의 예외가 있다. 자기 얼굴을 돌보지 않는 사람만은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왜 그런가? 얼굴은 마음의 표면이고 마음의 온도가 얼굴 위에서 움직인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 나는 기업을 경영하며 수천 명의 직원을 보았다. 스트레스가 많은 직원과 스트레스가 잘 비켜가는 직원의 차이는 거의 예외 없이 얼굴에 드러났다. 눈빛이 어두운 사람은 문제를 끌어당긴다. 표정이 딱딱한 사람은 갈등을 일으킨다. 입이 무겁지 않은 사람은 신뢰를 잃는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이 있다. 이 모든 것은 노력으로 바꿀 수 있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얼굴이 가장 큰 자산이라고 믿는다. 세상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사람과의 관계는 예민해진다. 이때 얼굴이 말해주는 신호는 생각보다 강력하다. 눈빛이 단단한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자연스레 존중을 보인다. 표정이 편안한 사람에게는 기회가 모인다. 입이 단정한 사람에게는 신뢰가 쌓인다. 이것은 운이 아니라 관리의 결과다. 요즘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손에서 떼지 못한다. 잠들기 직전까지 화면을 보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화면을 본다. 문제는 이것이 얼굴을 서서히 망친다는 점이다. 피부의 색이 탁해지고 눈동자가 흔들리고 입 주변이 무너진다. 사람들은 외모가 시간에 의해 늙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습관이 얼굴을 늙게 한다. 특히 스트레스는 얼굴을 가장 빠르게 파괴한다. 하버드 연구에서 스트레스가 며칠 만에 머리카락의 색소 줄기세포를 죽여버린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머리카락 하나도 그렇다면 얼굴은 어떻겠는가? 스트레스는 얼굴 위에서 가장 먼저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 그것이 표정의 고착으로 이어지고 마침내 운의 고착으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얼굴 관리를 시작하는 것이다. 이 말은 단순히 외모 관리를 하라는 뜻이 아니다. 얼굴을 맑게 하는 습관 자체가 스트레스를 줄이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자연을 바라보는 시간, 식물을 돌보는 습관, 숲길을 걷는 산책, 잠들기 전 10분의 마음 정리, 이런 것들은 피부를 밝게 하고 눈빛을 맑게 한다. 이 사소한 변화들이 결국 운을 되돌린다. 나는 젊은 시절보다 지금 사람들을 훨씬 더 정확하게 본다. 왜냐하면 얼굴에 작은 변화 하나가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정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면 누구든지 두 가지 얼굴 중 하나가 된다. 세월이 만든 얼굴 혹은 자신이 경영해 만든 얼굴. 세월이 만든 얼굴은 흐리고 무겁다. 자신이 만든 얼굴은 맑고 강하다. 운은 후자에게만 들어온다. 지금 당신의 얼굴은 어떤가? 매일 어떤 표정을 짓고 살았는지 그대로 드러나는 보고서다. 그리고 그 보고서를 기반으로 다음 운명이 흘러간다.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가장 많이 겪는 실패는 놀랍게도 능력 부족에서 오지 않는다. 정말 많은 실패는 아주 사소한 태도, 아주 작은 습관, 아주 좁은 시선에서 시작된다.
이 작은 균열들이 쌓여 결국 운이 기울고 얼굴이 무너지고 기회가 떠난다. 그래서 나는 늘 이렇게 말한다. 사람의 운을 망치는 건 거대한 실수보다 반복되는 작은 태도이다. 그중 가장 큰 원인은 시선의 차이다. 사람마다 세상을 바라보는 각도와 높이가 다르다. 같은 상황을 봐도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같은 말을 들어도 전혀 다른 감정을 느낀다. 이 시선의 높이가 충돌하는 순간 갈등이 시작되며 이 갈등이 얼굴을 흐리고 인생의 흐름을 망가뜨린다. 직장에서 가장 흔한 예를 보자. 어떤 사람은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자신이 회사에 헌신한다고 믿는다. 반면 또 다른 사람은 같은 직장, 같은 환경에서 매일 아침 일찍 나와 집중해서 일하고 칼퇴근한다. 둘 중 누가 더 성과를 내는가? 겉으로 보기엔 늦게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더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효율과 집중이 결과를 만든다. 문제는 각자 자기 기준으로 상대를 바라보고 상대도 자기 기준으로 나를 바라본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시선의 차이가 발생한다. 그리고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은 억울해지고 상대는 답답해하며 결국 얼굴에는 갈등의 그림자가 드리워진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이 점을 정확히 이해한다. 그들은 자기 행동보다 먼저 상대의 시선을 관찰한다. 저 사람은 어떤 기준으로 나를 보고 있는가? 저 사람의 렌즈는 어디쯤 맞춰져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질 줄 아는 사람은 갈등을 거의 만들지 않는다. 왜냐하면 운이란 결국 사람이 준다. 기회도, 정보도, 도움도 모두 사람을 통해 흐른다. 사람과의 관계가 부드러우면 운이 걸려들고 관계가 꺾이면 운도 꺾인다. 나는 수많은 직원을 보며 이 사실을 너무 많이 확인했다. 업무 능력은 비슷한데 어떤 직원은 승진이 빨리 되고 어떤 직원은 끝내 제자리였다. 그 차이는 바로 시선을 맞추는 능력, 다시 말해 상대의 기준을 이해하는 태도였다. 이 태도 하나가 얼굴에 곧바로 드러났고 그 얼굴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반대로 나만 옳다고 믿고 내 기준만 고집하고 상대를 이해할 생각도 없는 사람은 표정이 굳고 눈빛이 어두워졌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런 얼굴은 신뢰를 잃고 결국 운도 멀어진다. 이것이 얼굴과 운이 묶여 있는 이유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다. 자존심과 허영심의 차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 둘을 착각한다. 허영심은 남에게 멋있어 보이고 싶은 마음이고 자존심은 스스로를 올바르게 세우는 마음이다.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 허영심이 강한 사람은 작은 일, 하찮아 보이는 일을 무시하며 스스로를 과대평가한다. 반대로 진짜 자존심을 지닌 사람은 작은 일이라도 묵묵히 해낸다. 나는 수많은 경영자와 직원을 보며 깨달았다. 운은 멋있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 오지 않는다. 운은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온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응원하고 도와주고 싶어하는 사람은 항상 주변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사람이다. 이들은 남의 질투를 부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신뢰를 쌓으며 결국 사람들의 응원이 운을 끌어온다. 결국 운은 혼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마음속에서 조용히 자라난다는 뜻이다. 그러니 시선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갈등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갈등을 반복하면 표정이 굳고 얼굴이 흐려지고 운도 막힌다. 반대로 시선의 차이를 이해하는 사람은 갈등을 줄이고 얼굴이 부드러워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열린다. 그리고 그 마음이 운이 되어 돌아온다. 정리하면 이거다. 운을 올리고 싶다면 먼저 시선을 조율하라. 상대의 렌즈를 이해하는 순간 당신의 얼굴은 부드러워지고 당신의 인간관계는 정리되고 당신의 운은 움직이기 시작한다. 사람이 운을 잃는 가장 빠른 방법이 무엇인지 아는가? 바로 멈춰 있는 것이다.
겉으로는 성실해 보이고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무 변화도 만들지 않는 삶. 이 침묵 같은 정체가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신호다. 나는 사업을 하며 수많은 사람을 곁에서 지켜보았다.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재능이나 배경이 아니었다. 정말 중요한 차이는 새로움에 대한 태도, 즉 움직이려는 의지였다. 운이 나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말한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왜 자꾸 일이 안 풀리지? 바로 그거다. 가만히 있기 때문이다. 운명은 멈춰있는 사람에게 절대 다가가지 않는다. 반면 운이 트인 사람들은 아주 작은 변화라도 일으킨다. 하루에 단 10분의 새로운 습관, 평소 가지 않던 길을 걸어보는 선택, 늘 하던 말투를 조금 바꾸는 것, 작은 배움 하나를 더하는 것. 이 미세한 움직임들이 시간 속에서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낸다. 물길이 흐르는 곳에 생명도 모이듯 변화가 있는 곳에만 운이 모인다. 삶이 무너질 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은 절망 속에서 그대로 멈춘다. 상처를 붙잡고 억울함에 갇혀 자신이 왜 이런 일을 겪는지 이유만 찾으려 한다. 이런 사람은 표정이 다치고 눈빛이 굳고 얼굴이 흐려진다. 얼굴이 흐려지면 사람도 멀어진다. 사람이 멀어지면 기회가 끊어진다. 이것이 나쁜 운명의 연쇄작용이다. 하지만 다른 부류가 있다. 바닥에 떨어져도 손이라도 뻗어 새로운 것을 잡으려는 사람. 작은 아르바이트라도 시작해보고 한 문장이라도 공부하고 낯선 사람에게라도 도움을 요청해보는 사람. 이들은 결국 새로운 운의 끈을 하나씩 만들어낸다. 운명은 거창한 곳에 숨겨져 있지 않다. 오늘 한 행동 하나에만 반응한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도 행동이 없다면 운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운의 가닥은 하나가 아니다. 많은 사람은 운이 나쁘다라고 하면 모든 부분을 말한다. 그러나 운은 한 줄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 나는 이것을 실타래, 실에, 다발에 비유한다. 돈의 운, 건강의 운, 인간관계의 운, 배움의 운, 기회 타이밍의 운, 마음의 운. 이 모든 실이 얽혀 인생이라는 그림을 만든다. 한 가닥이 끊어졌다고 인생 전체가 엉망이 되는 건 아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실을 늘리려 하지 않고 오히려 끊어진 실만 붙들고 몇 년을 허비한다는 점이다. 운이 좋은 사람은 알고 있다. 끊어진 실을 붙잡는 것보다 새 실을 만드는 것이 훨씬 쉽다는 것을. 그래서 그들은 계속 움직인다. 어제와 다른 행동, 어제와 다른 표정, 어제와 다른 배움, 어제와 다른 일상. 이 작은 차이가 1년이면 패턴을 바꾸고 3년이면 인생을 바꾸고 10년이면 운명을 바꾼다. 새로움은 거대한 용기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변화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한다. 대단한 프로젝트, 큰 결심, 인생을 바꾸는 선택. 하지만 실제로 운을 바꾸는 건 그런 거창한 변화가 아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변화가 필요할 때 이렇게 시작한다. 평소보다 10분 빨리 일어나는 것, 읽지 않던 책 한 장을 펼치는 것, 새로운 사람에게 인사하는 것, 방 한 구석을 정리하는 것, 마음에 걸렸던 일을 지금 바로 처리하는 것, 입을 다물어야 할 때 참고 말해야 할 때 단단히 말하는 것. 이 작은 행동들이 누적될 때 운명은 서서히 기울기 시작한다. 또한 작은 변화는 얼굴에 곧바로 드러난다. 눈빛이 흔들리던 사람이 조금씩 단단해지고 표정이 어두웠던 사람은 점차 밝아진다. 얼굴이 바뀌면 사람들의 반응이 바뀌고 사람들의 반응이 바뀌면 기회가 바뀌며 기회가 바뀌면 결국 운명이 바뀐다. 나는 이것을 평생 보며 살아왔다. 운명의 시작은 늘 아주 작은 새로움이었다. 정리하자면 운을 바꾸고 싶다면 아무도 모를 만큼 작은 행동이라도 좋으니 오늘 새로운 실 한 가닥을 추가하라. 그 한 가닥이 당신의 얼굴을 바꾸고 당신의 마음을 바꾸고
당신의 운명을 바꾸기 시작한다. 사람은 누구나 운이 좋아지고 싶다고 말한다. 하지만 정작 운이 좋아지는 방식은 거의 아무도 모른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운은 하늘이 준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평생을 살아오며 깨달은 것은 단 하나였다. 운은 노력의 보상이 아니라 태도의 보상이다. 그리고 그 태도는 언제나 얼굴과 행동에 먼저 나타난다. 운이 좋은 사람은 하기 싫은 일을 먼저 한다. 사람은 누구나 눈에 띄는 일, 칭찬받는 일, 화려해 보이는 일을 선호한다. 젊을 때는 더 그렇다. 하지만 세상은 그 화려함에 속지 않는다. 정말 운을 끌어오는 사람은 동료들이 외면하는 귀찮고 자잘한 일을 기꺼이 해낸다. 나는 수십 년간 회사를 운영하며 이 사실을 수도 없이 확인했다. 눈에 띄는 일을 하며 스스로를 돋보이려는 사람은 결국 주변의 시기와 미움을 산다. 반면 묵묵하게 뒷정리를 해주는 사람, 힘든 사람을 들어주는 사람, 작아 보이지만 꼭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은 언제나 주변으로부터 조용한 응원을 받는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람들의 응원이 운이 되어 돌아온다. 운이란 혼자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자라는 씨앗이다. 가짜 자존심 때문에 인생이 꼬인다. 사람들은 허영심과 자존심을 구별하지 못한다. 허영심은 남에게 멋있어 보이고 싶은 마음이다. 자존심은 스스로를 올바르게 세우는 마음이다. 겉보기에 비슷해 보여도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 허영심은 사람을 불안하게 만든다. 남의 시선을 과하게 신경 쓰고 남보다 뒤처질까 초조해하며 작은 실패에도 얼굴이 굳어지고 결국 표정 전체가 삐뚤어진다. 그러나 진짜 자존심을 가진 사람은 남이 알아주든 말든 상관없이 해야 할 일을 한다. 작은 성취라도 쌓고 하루를 충실하게 보내고 삶의 균형을 스스로 바로 세운다. 이 사람의 얼굴은 시간이 지나도 흐트러지지 않는다. 표정은 단단하고 눈빛은 잔잔하며 입은 쓸데없이 열리지 않는다. 이런 얼굴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 신뢰하게 되고 그 신뢰가 곧 운을 불러온다. 운이 좋은 사람은 배움을 습관처럼 한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은 운이 밝다. 왜냐하면 배움은 뇌와 표정과 태도를 동시에 바꾸기 때문이다. 책을 읽는 사람은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감정이 가라앉고 사물을 한 단계 높은 곳에서 바라보게 된다. 반대로 배우지 않는 사람은 생각이 반복되고 감정이 쉽게 요동치고 시야가 좁아진다. 이런 사람은 얼굴에서 답답함이 묻어난다. 나는 늘 말했다. 사람의 운명은 그가 어떤 책을 읽느냐에서 절반이 결정된다. 책은 남의 경험을 내 것으로 만들어주는 가장 빠른 도구이자 삶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책을 읽으면 표정이 차분해지고 말이 정제되며 이 차분함과 정제됨이 바로 운을 비춘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반드시 운이 좋아진다. 감사는 감정이 아니다. 감사는 운을 끌어당기는 기술이다. 사람은 누구나 없는 것을 먼저 본다. 없어진 기회, 줄어드는 돈, 잃어버린 관계. 이 결핍을 바라보는 눈빛은 어둡고 무겁다. 이 눈빛을 가진 사람에게 운이 머물 수가 없다. 그러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있는 것을 인식한다. 작은 건강, 남아있는 능력, 오늘 하루에 남겨진 기회, 당장 쓸 수 있는 두 손과 두 발, 이런 것들의 마음이 움직이면 표정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면 말투가 바뀌고 말투가 바뀌면 사람들의 마음이 바뀐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면 운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나는 감사가 가진 이 힘을 평생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목격했다. 감사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고 상처 속에서도 성장하고 낮은 자리에서도 운을 다시 일으킨다. 결론, 운이 좋고 싶다면 남보다 멋있어 보이려 하지 말라. 남을 이기려 하지 말라. 남의 시선을 켜지 말라. 대신 오늘 해야 할 일, 작지만 필요한 일을 먼저 하라.
새로운 배움을 쌓고 사람의 시선을 이해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라. 그러면 얼굴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고 말투가 바뀌고 사람들의 반응이 바뀌고 기회가 바뀌고 결국 운명이 바뀐다. 이것이 내가 평생 깨달은 진실이다. 운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 운은 태도의 그림자다. 사람은 살아가며 수많은 선택을 한다. 그러나 그 선택 중에서 가장 인생을 크게 흔드는 선택이 있다. 그것은 돈, 직업, 결혼 같은 거창한 결정이 아니다. 바로 어디에 시간을 두고 어디에 몸을 두고 어디에 머무르느냐이다. 나는 평생을 경영자로 살면서 수없이 보았다. 운이 흐르는 사람은 운이 흐르는 장소를 선택하고 운이 막히는 사람은 운이 막히는 장소에 오래 머문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절대 피할 수 없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나쁜 장소, 나쁜 공기, 나쁜 분위기, 나쁜 관계 속에 오래 있으면 반드시 무너진다. 반대로 평범한 사람이라도 좋은 공간, 좋은 흐름, 좋은 사람들 속에 있으면 반드시 상승한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단언한다. 운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공간을 바꿔라. 당신이 자주 가는 곳이 당신의 얼굴을 만든다. 사람은 장소의 기운을 얼굴에 담고 살아간다. 어두운 장소에 오래 있으면 표정이 어두워지고 무질서한 공간에서 살면 생각이 흐트러지고 잡음 많은 환경에 있으면 마음이 산만해지고 차가운 공간에 있으면 얼굴이 굳는다. 반대로 빛이 있는 공간, 정리가 된 공간, 평온한 공간, 자기중심을 잡을 수 있는 공간에 있으면 눈빛이 맑아지고 표정이 부드러워진다. 사람들은 외모가 유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 외모의 절반은 환경이 만든다. 운도 마찬가지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했다. 네가 요즘 자주 가는 공간을 보면 네 운이 어디로 흐르는지 보인다. 술집, 소음 많은 카페, 불편한 작업 공간, 정신없고 어지러운 방, 이런 곳에 오래 있으면 사고력도 떨어지고 결정력도 흐려지고 결국 운도 끊어진다. 반대로 조용한 곳, 정리된 곳, 책 냄새가 나는 곳, 자연이 있는 곳, 앞이 트인 공간에 가면 사람의 정신이 다시 살아난다. 그 정신이 다시 살아나야 운이 움직인다. 정리는 돈과 운의 첫 번째 기술이다. 가난한 사람들의 집은 공통적으로 물건이 많고 부자들의 공간은 예외 없이 비어 있다. 이건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사고방식의 결과다. 물건이 너무 많으면 생각도 복잡해지고 복잡한 생각은 나쁜 결정을 부른다. 나쁜 결정이 반복되면 운이 떨어진다. 나는 회장 시절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항상 책상부터 정리했다. 정리하면 생각이 명확해지고 생각이 명확하면 판단이 정확해지고 판단이 정확하면 운이 막힐 일이 없다. 사람들은 정리를 사소한 행동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정리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뇌의 질서를 회복시키는 의식이다. 정리가 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가벼우면 태도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면 얼굴이 바뀌고 얼굴이 바뀌면 사람들의 반응이 바뀌고 사람들의 반응이 바뀌면 결국 운이 바뀐다. 이 흐름은 언제나 같다. 운이 막혔다는 느낌이 들 때 해야 할 것. 사람들은 운이 막히면 멀리서 답을 찾으려고 한다. 점집, 전문가, 미래 예측. 그러나 운이 막히는 가장 큰 원인은 당신이 머무는 곳, 즉 환경이다. 운이 막혔을 때 해야 할 일은 딱 하나다. 즉시 주변을 정리하고 주변을 바꾸고 공간을 정돈하는 것. 방 하나만 정리해도 생각이 달라지고 책상 하나만 치워도 선택이 달라지고 냉장고 하나만 정리해도 마음이 정리된다. 공간이 바뀌면 사람의 흐름이 바뀌고 흐름이 바뀌면 운이 바뀐다. 나는 이를 사업에서도 수백 번 보았다. 성공하는 팀은
공간이 정돈되어 있고 실패하는 팀은 공간이 산만하다. 정돈되지 않은 공간에서는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지 않고 문제 해결도 더디다. 반면 깔끔한 공간에서는 작은 아이디어도 자라나고 작은 기회도 살아난다. 결론. 운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 운은 공간과 표정, 태도와 행동 속에 숨어 있다. 어둠 속에 있으면 얼굴도 어두워지고 운도 어두워진다. 혼란 속에 있으면 생각도 혼란해지고 선택도 흔들린다. 지저분한 공간에 있으면 인생도 어지럽다. 그러나 맑은 공간을 만들면 눈빛이 맑아지고 조용한 공간에 있으면 생각이 깊어지고 정리된 공간에 살면 운이 정리된다. 운을 바꾸는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방법은 바로 당신이 머무는 공간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공간이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태도를 만들고 태도가 운명을 만든다. 그 첫 단추가 바로 정리된 공간이다. 사람은 누구나 운이 좋아지고 싶다고 말한다. 그런데 정작 운을 올리는 가장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인 표정관리, 얼굴의 태도에 대해선 무심하다. 나는 평생 경영을 하면서 확신을 얻었다. 표정은 운명의 첫 번째 신호라는 사실을. 사람의 얼굴에는 마음, 습관, 태도, 사고방식, 인간관계의 질, 심지어 앞으로의 성공 가능성까지 전부 드러난다. 그래서 나는 임원회의에서도 늘 말했다. 표정이 흐린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면 안 된다. 그 사람의 운이 흐리고 흐른 운은 반드시 조직에도 번진다. 흐린 얼굴에는 공통점이 있다. 눈빛이 약하거나 흔들리고 입술이 아래로 처져 있고 표정 전체가 굳어 있으며 에너지가 없다. 이것은 단순한 외모 문제가 아니다. 삶의 태도가 얼굴에 드러난 것이다. 눈빛 하나가 운명을 바꾼다. 사람의 눈은 마음의 방향을 말해준다. 나는 수천 명의 직원을 보며 한 가지 법칙을 깨달았다. 눈빛이 맑은 사람은 반드시 성장한다. 눈빛이 흐린 사람은 반드시 제자리다. 눈빛이 맑다는 것은 집중이 있고 욕심이 아니라 의지가 있고 불안보다 책임감이 앞서며 변명보다 행동이 빠르며 남을 탓하기 전에 자기부터 본다는 뜻이다. 이런 사람들의 눈은 빛난다. 반대로 눈빛이 흐릿하고 초점이 없고 늘 주변을 흘깃거리거나 피하는 사람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성장 속도가 느리다. 운이란 결국 행동과 태도에 깃드는 법이기 때문이다. 눈빛은 속일 수 없다. 내면이 맑아지면 자동으로 눈이 맑아진다. 그래서 나는 젊을 때부터 직원들에게 말했다. 눈빛을 지켜라. 눈빛은 내 인생의 방향을 말해준다. 입이 무너지면 운도 무너진다. 나는 말의 힘을 누구보다 오래 보고 느껴왔다. 사람의 입은 단순히 말을 하는 기관이 아니다. 입은 재물, 기회, 관계, 신뢰가 드나드는 문이다. 입이 늘 벌어져 있으면 정신이 늘어진 것이고 입술이 한쪽으로 틀어져 있으면 성격이 굳어진 것이며 말버릇이 삐뚤어지면 운이 흩어진다. 특히 나는 말버릇이 나쁜 사람을 단 한 번도 크게 성장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말은 곧 태도고 태도는 곧 운의 질이다. 불평이 많은 사람은 운을 잃는다. 남을 비난하는 사람은 기회를 잃는다. 무책임한 말을 하는 사람은 신뢰를 잃는다. 쓸데없는 말을 늘어놓는 사람은 집중력을 잃는다. 그렇기에 나는 늘 말했다. 말을 정리하면 인생도 정리된다. 입을 조심하는 사람은 운이 안정되고 말이 깊어진 사람은 운이 깊어지며 말이 단단한 사람은 운명이 단단해진다. 귀는 운을 받아들이는 통로이다. 귀는 사람의 태도와 자세를 그대로 드러내는 기관이다. 귀가 반듯한 사람은 자세가 반듯하고 자세가 반듯한 사람은 마음이 균형 잡혀 있으며 마음이 균형 잡힌 사람은 운을 크게 잃지 않는다. 사람은 누구나 귀로 세상을 배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에만 집중한다. 그러나 우는 말로 오지 않는다. 우는 귀로 들어온다.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에게는 인생의 힌트가 들어오고 기회가 들어오고 도움이 들어오고 신뢰가 들어온다. 그래서 나는 후배들에게 늘 말했다. 귀가 열린 사람은 반드시 성장한다. 귀가 닫힌 사람은 절대 성장할 수 없다. 얼굴 태도는 하루의 습관에서 만들어진다. 사람들은 좋은 얼굴이 타고난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좋은 얼굴은 습관의 결과다. 아침에 일어날 때의 마음가짐, 하루를 시작하는 표정, 사람을 볼 때의 태도, 듣는 방식, 말하는 방식, 걷는 자세, 정리된 공간에서의 생활, 이 모든 것이 얼굴을 만든다. 얼굴은 하루가 쌓여 만들어지고, 하루는 태도가 쌓여 만들어지고, 태도는 습관이 쌓여 만들어지고, 습관은 결국 운이 된다. 결론, 운을 바꿀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얼굴의 태도부터 바꾸는 것이다. 눈빛을 맑게 하면 운명의 방향이 맑아지고, 입을 단정히 하면 재물이 모이고, 귀를 열면 기회가 들어오며, 표정을 바로잡으면 인생의 흐름이 바뀐다. 운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운은 얼굴에서 시작된다. 사람이 살아가며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있다.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운은 내 편이 아닌가? 나는 경영자로서 수만 명의 삶을 보며 깨달았다. 운이 따라붙지 않는 사람들에는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노력은 하지만 새로움이 없다. 반대로 운이 강하게 붙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매일 아주 작은 변화라도 만들어내는 사람이었다. 운은 변화의 방향으로만 흐른다. 사람들은 대단한 변화를 원한다. 부자가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기회가 오길 바란다. 하지만 실제로 운이 움직이는 원리는 아주 단순하다. 어제와 다른 오늘을 만드는 사람에게만 운은 열린다. 아무리 성실하고 착해도,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갖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책을 읽어도 행동이 어제와 같다면 운은 절대 열리지 않는다. 운은 정적인 사람에게는 머무르지 않는다. 운은 반드시 움직임, 새로움, 용기로 향한다. 나는 직원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다. 작은 변화라도 좋다. 하지만 매일 하나는 새롭게 해라. 변화는 거창함이 아니라 작은 흔들림이다. 사람들은 변화라고 하면 직장을 바꾸고 이사를 하고 큰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 운을 움직이는 변화는 훨씬 더 작다. 평소와 다른 길로 출근하는 것, 10분 일찍 일어나는 것, 읽지 않던 분야의 책 한쪽을 읽는 것, 일상에서 늘 미뤄두던 한 가지를 해결하는 것, 한 사람이라도 진심을 담아 대하는 것, 불필요한 물건 하나를 버리는 것, 이런 작은 흔들림이 운을 깨우고 앞으로 나아가게 만든다. 운명은 거대한 폭발처럼 오는 것이 아니다. 수백 번의 미세한 변화가 축적되어 어느 날 갑자기 눈앞에서 커다란 운처럼 나타나는 것이다. 정체된 사람은 운도 정체된다. 내가 본 운이 막힌 사람들은 언제나 똑같은 패턴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출근, 퇴근, 휴대폰, 불평, 잠, 출근, 퇴근, 잡담, 남과 비교, 잠. 이런 반복 속에서는 어떤 운도 어떤 기회도 스며들 수 없다. 정체된 사람은 표정도 굳고 생각도 굳고 기회도 굳는다.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라고 묻겠지만 정답은 명확하다. 당신의 하루에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새로운 행동 하나가 운의 흐름을 바꾼다. 운명은 숫자처럼 움직인다. 10년 동안 운이 막혀 있는 사람이라도 단 하루의 행동이 그 흐름을 뒤집을 수 있다. 예를 들면 하루 10분 걷기 시작한 직원이 건강과 집중력을 되찾아 승진의 기회를 얻었고, 매일 책을 5페이지씩 읽은 직원이 1년 뒤 완전히 다른 대화 수준을 보여
임원 면접에 통과했고 방 한 구석 정리로 시작한 변화가 결국 이직과 새로운 기회를 불러온 사람도 있었다. 운이란 결국 변화하는 사람에게만 열린다. 나는 삶에서 수없이 보았다. 새로운 행동은 새로운 생각을 만들고, 새로운 생각은 새로운 선택을 만들고, 새로운 선택은 새로운 흐름, 즉 새로운 운을 만든다. 결론, 운은 거대한 것이 아니다. 운은 일상의 작은 새로움이 쌓여 만들어지는 자연스러운 결과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한다. 오늘 단 하나라도 어제와 다른 행동을 하라. 그 작은 차이가 내일의 운명을 만든다. 운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움직여서 만드는 것이다. 사람은 언제나 운이 오는 시기만 기다린다. 그러나 나는 평생의 경험으로 단언한다. 운의 절반은 사람에게서 온다. 기회도 사람이고, 정보도 사람이고, 도움도 사람이고, 문을 열어주는 것도 결국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늘 말했다. 인간관계를 정리하지 않고서는 운을 바꿀 수 없다. 운이 막힌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사람을 잘못 두고 있다. 그들은 자신을 소모시키는 사람들과 너무 오래 엮여 있고 자신을 성장시키는 사람들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운이 좋은 사람은 시선의 차이를 먼저 본다. 사람과 갈등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성격이나 말투가 아니다. 시선의 높이가 다르기 때문이다. 내가 젊을 때 직원들을 지켜보면 헤매는 사람들은 언제나 타인의 시선과 자신의 시선을 구별하지 못했다. 예컨대 스스로는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하지만 상사는 그저 효율이 떨어진다고 본다. 스스로는 억울하다고 생각하지만 동료는 자기중심적이라고 본다. 이 두 시선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갈등은 점점 쌓이고 갈등이 쌓이면 운은 막힌다. 운이 좋은 사람은 반대로 이 차이를 금방 알아챈다. 그들은 저 사람의 관점에서는 내가 어떻게 보일까? 이 질문을 먼저 한다. 이 질문 하나가 인간관계의 충돌을 막고 충돌을 막으면 운도 막히지 않는다. 응원받는 사람이 되는 순간 운이 열린다. 내가 기업을 이끌며 본 가장 중요한 운의 법칙은 이것이다. 사람들이 당신을 응원하기 시작하는 순간 운이 달라진다. 그리고 사람들은 절대 이유 없이 응원하지 않는다. 응원받는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다. 말 없이 다른 일을 한다. 불필요한 과시는 하지 않는다. 자기 몫을 정확히 해낸다. 사람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다. 누군가가 어려울 때 조용히 도와준다. 이런 사람에게는 기회가 밀려오고 정보가 흘러오고 도움이 들어오고 운의 흐름이 열린다. 나는 왜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을까? 이 질문을 한다면 답은 간단하다. 사람들이 당신을 응원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항상 말했다. 사람을 얻지 못하면 운도 얻지 못한다.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면 운명의 문도 열린다.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라. 운이 막힐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환경도 아니고 계획도 아니다. 바로 인간관계의 정리다. 다음과 같은 사람들은 당신의 운을 끊어먹는다.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 노력 없이 불평만 하는 사람, 책임은 회피하고 도움만 요구하는 사람, 당신을 늘 소모시키는 사람, 질투를 느끼고 발목을 잡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오래 엮일수록 당신의 에너지와 시간과 집중력은 빠져나가고 결국 운의 흐름은 멈춘다. 반대로 좋은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당신의 성장을 기뻐하는 사람,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 스스로 서고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 긍정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수록 당신의 인생은 올라간다. 결론, 운의 절반은 사람에게서 온다.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모이면 기회는 자연스럽게 오고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운은 자연스럽게 움직인다.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말한다. 운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사람을 바꿔라.
인간관계가 정리되는 순간 운명의 흐름이 달라진다. 그리고 당신을 응원하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당신의 운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한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나는 마음만은 정말 착한데 왜 운이 안 따라올까? 그러나 나는 평생 기업을 운영하며 똑똑히 보았다. 운은 착한 마음에 머무르지 않는다. 운은 행동하는 착함에만 머무른다. 즉, 마음속 착함은 아무 영향력이 없다. 착함이 행동으로 드러날 때, 그때 비로소 운은 움직인다. 행동 없는 착함은 아무 힘도 없다. 어떤 직원은 늘 이렇게 말했다. 저는 마음은 진짜 착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일에서도 말에서도 행동에서도 드러나지 않았다. 착함을 내세우지만 책임은 회피하고 변화는 두려워하고 남의 고충에는 무심하고 상황이 나아지길 기다리기만 하고 새로운 시도는 하지 않고 늘 변명만 한다. 이런 사람의 삶은 변화가 없다. 운명도 움직이지 않는다. 나는 확신한다. 운은 정직한 행동 위에만 쌓인다. 마음만 착한 사람은 늘 제자리지만 행동으로 착함을 보여주는 사람은 반드시 성장한다. 운이 열리는 사람은 손해를 각오한다. 운이 좋은 사람들의 숨은 특징이 있다. 그들은 작은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조금 더 해도 되는 일, 누군가가 하기 싫어하는 일, 모두가 피하는 잡일, 당장 보상이 없는 사소한 수고, 이런 일에 한 발 먼저 나서는 사람에게 운은 반드시 찾아간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런 사람에게 신뢰를 쌓고 응원을 주고 기회를 준다. 그리고 세상 모든 큰 운명은 사람을 통해 들어오기 때문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운을 끌어당기는 자석이다. 나는 오랫동안 경영을 하며 보았다. 불만이 많은 사람은 기회가 와도 못 보고 도움을 받아도 고마워하지 않고 잘 돼도 금방 잊어버린다. 반대로 감사하는 사람은 아주 작은 기회도 크게 만들고 도움받은 것을 오래 기억하며 좋은 에너지를 쌓아간다. 이 둘의 차이가 1년, 5년, 10년이 지나면 삶 전체의 운명 차이가 된다. 감사는 단순한 미덕이 아니다. 감사는 운을 생성하는 기술이다. 감사하는 순간 사람의 시선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인간관계가 바뀌고 결정이 바뀌고 결국 운의 흐름이 바뀐다. 없는 것만 보면 불행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운이 열린다. 사람들은 흔히 나는 이게 없다. 나는 저걸 못 갖는다. 왜 나는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나 세상은 늘 묻는다. 네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부터 제대로 썼는가? 없는 것을 바라보면 마음이 좁아지고 태도가 거칠어지고 눈빛이 흐려지고 결정이 흔들리고 관계가 어긋난다. 결국 운이 막힌다. 반대로 이미 있는 것에 감사하면 마음이 열리고 태도가 부드러워지고 표정이 밝아지고 사람들이 도와주고 운이 붙는다. 운명은 감사하는 사람의 편에 선다. 결론, 운은 먼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태도와 작은 행동 속에서 조용히 시작된다. 착한 마음만으로는 운이 오지 않는다. 행동하는 착함이 운을 부른다. 작은 손해를 볼 줄 아는 사람이 큰 운을 잡는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이 연달아 찾아온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한다. 운을 바꾸고 싶다면 마음이 아니라 행동을 바꿔라. 그 행동 하나가 당신의 내일을 바꾸고 내일은 결국 운명을 바꾼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거창한 사건이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이 뒤집히는 순간이 번개처럼 찾아온다고 믿는다. 하지만 나는 평생을 경영자로 살면서 똑똑히 보았다. 운은 조용히 축적되다가 어느 날 한 번에 터진다. 사람들은 운이 왔다고 말하지만 그 운은 사실 오랜 기간 쌓인 태도, 습관, 행동의 결과다. 한순간에 이루어진 행운은 없다.
운의 임계점이 존재한다. 물이 99도까지는 끓지 않는다. 하지만 100도가 되는 순간 물은 완전히 다른 물질 상태로 변한다. 사람의 운도 똑같다. 97도의 노력, 98도의 태도 변화, 99도의 작은 선행, 그리고 마지막 1도의 행동. 이 마지막 1도가 인생을 통째로 바꾸는 임계점을 만든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99도에서 포기하고 왜 나는 끓지 않을까라고 말한다. 그러나 진짜 운을 잡는 사람은 그 마지막 1도를 밀어붙인다. 이 마지막 1도는 엄청난 변화가 아니다. 단지 계속하는 힘이다. 운이 좋다는 것은 단순히 기회가 많다는 뜻이 아니다. 나는 이렇게 정의한다. 운이 좋다는 것은 갈등이 적다는 뜻이다. 사람 사이에 갈등이 많아지면 정신이 흐려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결정력이 무너진다. 이 흐트러짐이 가장 먼저 얼굴에 나타나고 그 다음 말에 나타나고 마지막으로 운에 나타난다. 갈등을 줄여야 운이 살아난다. 갈등이 많은 사람의 특징, 사소한 말에도 상처를 받는다. 사소한 말에도 누군가를 상처 준다. 오해를 쉽게 한다. 불필요한 감정 소모가 많다. 자기 중심적이다. 갈등이 적은 사람의 특징, 말보다 행동이 많다. 남 탓을 거의 하지 않는다. 타인의 시선 차이를 이해한다. 감정보다 사실을 본다. 내가 먼저 할게요 라는 태도를 가진다. 나는 수없이 보았다. 갈등이 적은 사람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도와주고 도움은 또 다른 기회를 낳고 그 기회가 운을 만든다. 결국 운이 좋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다는 뜻이다. 사람들이 가장 오해하는 것이 있다. 운이 좋아지려면 큰 결심을 해야 한다. 그러나 나는 다른 관점을 말한다. 운은 결심에서 오지 않고 환경 정리에서 온다. 환경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이 순서는 절대로 틀리지 않는다. 나는 젊을 때부터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항상 공간을 먼저 정리했다. 책상 위가 복잡하면 생각도 복잡해지고 생각이 복잡하면 운도 흐트러진다. 반대로 공간이 맑고 단순하면 생각이 명료해지고 명료함은 기회를 정확히 보게 만들며 기회를 보면 반드시 잡게 된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한다. 정리는 재능보다 강력한 경쟁력이다. 정리된 사람은 운이 흐르고 어지러운 사람은 운이 막힌다. 환경이 흐르면 사람도 흐르고 운도 흘러 들어온다. 운을 바꾸는 데 있어 가장 치명적인 적이 있다. 그것은 가난도 아니고 나이도 아니고 학벌도 아니다. 바로 패배주의다. 패배주의는 이렇게 속삭인다.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지금까지 안 됐으니 앞으로도 안 돼. 이 말들은 사실이 아니라 단지 습관적인 생각이다. 패배주의는 운을 약하게 만들고 기회가 왔을 때도 보지 못하게 만든다. 세상에는 놀라운 일이 있다. 좋은 운은 다가와도 잡을 사람에게만 보인다. 패배주의를 가진 사람은 기회가 앞에 있어도 그걸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잡지 않는다. 반대로 운이 좋아지는 사람은 기회가 작아도 크게 만들고 문제가 커도 해결할 방법을 찾아낸다. 그러므로 운을 바꾸는 첫 번째 조건은 자기 생각을 고치는 것이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하라. 이 행동은 내 운을 밝게 만드는가 어둡게 만드는가? 이 질문 하나만 제대로 써도 운은 즉시 개선된다. 운은 신비로운 힘이 아니다. 운은 단순한 원리의 합이다. 생각의 질, 행동의 질, 인간관계의 질, 환경의 질, 표정과 눈빛의 질, 이 모든 질이 합쳐져서 오늘의 운명을 만든다. 나는 평생 단 하나를 믿었다. 사람은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존재다. 어떤 나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과거이든 새로운 행동을 시작하는 순간 운은 다시 태어난다.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으로 새롭게 쓰여지는 것이다. 그러니 기억하라. 오늘 단 하나라도 새로운 행동을 하면 그 순간부터 당신의 운은 어제와 다르게 흐르기 시작한다. 운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